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월 25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권 일각에서 또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한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정리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김경률 위원의 김건희 여사 발언 중에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은 지나침이 있죠. 선을 넘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유로 사퇴를 시킨다면 여권 안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메시지만 남길 뿐이죠. 자, 두 번째는 마포을 깜짝 공천 발표. 자, 이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그 지역 당협위원장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비판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포을 지역 정청래와의 대결은 이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죠. 이건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아니, 개딸의 아버지 또는 민주당을 거의 대표하는 인물이 정청래인데 정청래와 맞붙을 사람 누구밖에 없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김경률은 아주 현명한 선택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문제 삼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아직도 이 김경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 이건 뭔가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주 제 생각에 딱 맞는 칼럼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인데 제목이 양지 찾는 친윤이 대선 공신 김경률을 쳐내겠다니. 자,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에 대해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이 김 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을 사천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핑계다. 본질은 김 위원이 명품백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지적해서 용산을 화나게 만든 것이다. 명품백에 대해 친윤들이 녹음기처럼 되뇌는 말이 있다. 본질은 몰카 함정인데 어떻게 피해자가 사과하느냐라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위원장 항상 이 말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죠. 자,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가 실망했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하다. 한결같이 대통령이 왜 질질 끌면서 사태를 키우느냐라고 답답해한다. 이들에게 친윤표 모범 답변을 전해주면 그런 이치를 몰랐네요 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김 여사는 피해자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씨도 안 먹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는 핑계가 잘 통하지 않으니 사과하면 오히려 총선에서 불리해진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취지의 문자를 친윤에게 돌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정권이 성난 국민에게 사과하면 선거 악재가 된다는 건 수십 년 선거 취재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다. 필자가 아는 건 국민에게 사과를 거부한 정권은 예외 없이 선거에서 철퇴를 맞게 된다는 법칙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은 사건 자체보다 뭉개는 정권 태도에 더 분노한다. 1999년 옷 로비 사건 때 김대중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버티다가 6월 보궐선거에서 DJ 정당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인천 강화 계양갑에서 13.1%포인트 차로 완패했다. 당시 민주당 후보가 송영길 전 대표였다. 장관 부인이 옷 선물을 받았다는 풍문과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동영상 장면, 어느 쪽이 선거에서 더 파괴력이 클 것 같은가? 김 의원의 마포을 험지 출마도 명품백 공론화도 국민의힘 총선 선전을 위해 필요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이건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더구나 윤 대통령과 친윤들은 김 위원에게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해 마음의 빚을 느껴야 한다. 자, 2019년 9월 29일 당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경률 위원은
조국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면서 그를 감싸는 인사들을 위선자라고 부르며 역겹다, 구역질난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수호를 위한 빗셀 틈 없는 진보 좌파 대동단결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김 의원은 조국 펀드에서 권력형 범죄 냄새가 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자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21년간 몸담았던 참여연대를 떠났다. 이후 김 의원은 조국 펀드의 어른되는 횡령, 배임, 주식 차명 보유, 그림자를 들춰내는 폭로를 이어갔고 진중권 서민 등과 함께 조국 흑서를 펴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던 2021년 9월 김 의원은 관역을 조국에서 이재명으로 옮겼다. 9월 3일 새벽에 샹그릴라는 세상에 있을까요? 라는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쟁점화에 나섰다. 화천대유라는 민간 주주들이 투자액 1000배의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이상향에서나 가능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경기경제신문 최초 보도 후 잦아들던 이 의혹을 김 의원이 회계사로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위험은 공공이 지고 수익은 특정 개인이 가져가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자, 누가 뭐래도 이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를 이 쟁점화시킨, 공론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경률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김 의원은 조국 저격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 정당성을 뒷받침했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확산시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 지난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해 90% 이상 승부가 좌우됐지만 그 밖의 공신을 추린다면 김 의원이 5손가락 안에서도 앞쪽으로 꼽혀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서초동 자택으로 김 의원을 초청해 저녁을 함께한 것도 이런 고마움이 작용했을 것이다. 윤핵관 2세대 간판인 이철규 의원은 정권 교체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공천 받는 게 어떻게 낙하산이냐라고 했다. 그런 기준이라면 김 의원은 대선 공신 중의 공신으로서 공천에서 특급 대우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당선 보장이 되는 텃밭만 기웃대는 친윤과 달리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마포 을의 도전장을 냈다면 용산에서 감사패라도 내려야 한다. 자, 이 마포을 지역은 국민의힘이 3회 연속 내리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포는 서울시가 내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기피 지역입니다. 거기에 도전장을 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친윤이 김 의원을 여권의 공적인 양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윤한 충돌 직후 급속히 번졌던 찌라시는 한동훈, 김경률 두 사람을 쳐내자고 선동했다. 그래서 김 여사 지침을 복창하는 친윤끼리 똘똘 뭉쳐 총선을 치르면 백석도 건지기 힘들 것이다. 그랬을 때 윤 대통령 부부에게 어떤 결과가 닥쳐올 것 같은가?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김경률을 이렇게 흔드는 것, 그것도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은 아주 총선 지려고 작정했느냐, 거의 이런 식의 비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과 비슷해서 이 칼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